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애 의무로 넘어갑니다. 자,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무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제공하는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마련,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느 의료기관에 병원급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 자, 누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러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에 간병 지원 인력, 이렇게 법적 용어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면허라고 부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두 번째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 세 번째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산사의 면허는 어떻게 따느냐? 조산사는요,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자격을 받는 경우 조산사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외국의 조산사 면허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되는 법, 자,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조산사하고 같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두 가지 경우에서만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료인의 그 면허에 대해서는 딱히 막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이런 경우가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의료법 제8조이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넘어갑니다. 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 앞에다가 발표 하나 붙여 주셨죠? 예. 의료인의 결격 사유,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 두 번째 마약 대마 향정 중독자,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체크해서 외우십시오. 자, 일곱 번째 7번 응시 자격 제한입니다. 자, 의료법 제10조인데요. 자,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서 3회 범위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부정행위를 했을 때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응시 제한 2회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여덟 번째
면허 조건과 등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내어줄 때 조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건부 면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 처음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의료인의 면허는 한번 취소가 되면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재발급을 받을 때 이렇게 면허 조건을 걸어서 3년 동안 너는 특정 지역에서 이런 업무를 좀 해야 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면허 3년 이내의 기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입니다. 10번으로 가요. 자, 가번,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다 해당하죠?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번,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즉 환자를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 금지도 있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경우에 벌칙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나번 보시면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처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꼭 살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탁물 처리 의료법 16조. 자, 세탁물, 병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의료인, 두 번째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세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전문 세탁물 처리업자, 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